안녕하세요. 특수관계 없는 자를 통한 이익분여와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해서 판단한 대법원 2019년 5월 30일 선고 2016도 54213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법인인 소외 회사 주주들인 박, 최, 정, 모는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원고 회사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원고의 이사들인 소외 1, 2, 3은 소외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소외회사 주식을 취득을 합니다. 이 사건 이사들인 소외 1, 2, 3이 소외회사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원고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소외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다시 특수관계가 없는 소외사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원고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뿐만이 아니고 이 사건 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회사 주식도 일괄하여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이사들은 소외회사 주식을 주당 18,391원에 양도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이 사건 이사들이 원고 회사와 별도의 계약으로 소외사에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회사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주식 양도일의 시가인 주당 2,300원에 양도하였을 것인데 원고 회사의 경영권 양도 계약과 함께 양도를 함으로써 경영권 프리미엄 대가에 해당하는 이익을 추가로 얻었다고 보았고 이것은 원래 원고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인데 특수관계 없는 소외사를 통해서 이 사건 이사들에게 분여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고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을 하고 이 차액을 원고의 입금에 산입한 다음 이 사건 이사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와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상 판결의 요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통한 이익 분여라고 보아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회사와 원고회사의 이사들인 이 사건 이사들은 원고회사가 보유한 소외회사 발행주식 전부 및 소외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이 사건 이사들이 보유한 소외회사 발행주식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하여 111억 원의 소외사에게 매도하고 위 돈을 지급받아 각자가 양도한 주식수의 비율대로 이를 나누어 가졌는데 이 사건 이사들은 위 돈 중 경영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배받을 만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들이 받은 돈 중 그들이 양도한 주식의 한국거래소 종가인 주당 2,300원을 넘는 부분, 즉 주당 18,391원과 주당 2,300원과의 차액은 원고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이 사건 이사들에게 원고회사가 받아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 중 일부를 분여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형석입니다. 제3자를 통한 거래를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통한 거래 사례입니다. 대법원 1989년 4월 11일 선고 885-8630 판결은 갑회사의 대주주인 을이 경영권과 함께 갑회사 전체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면서 병과 사이의 지분 양도 이후 경영권을 양수한 병이 을의 아들인 정에게
갑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지분 양도 이후에 실제로 그와 같이 저가로 양도한 사안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 1990년 11월 27일 선고 906 5504 판결은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치안본부 소속 차량에 대한 보험 업무를 일괄 처리해 오면서 불우경우 돕기 성금 또는 경우의 활성화 기금 명목으로 치안본부장에게 매년 수천만 원을 기부하고 치안본부장은 이를 원고의 대주주인 소의 경우회의에 교부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위 기부금을 원고가 직접 경우회의에 기부한 지정 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 부인하여 과세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은 원고가 치안본부장에게 지급한 기부금은 외형상 국가에 대한 기부금으로 법정 기부금이지만 그 실질은 원고가 법정 기부금 형식을 빌려서 특수관계인인 경우회에게 금원을 무상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 2006년 11월 10일 선고 2006도 1125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를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 채 채무보증을 한 후에 기업 개선 작업 대상 기업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체결한 기업 개선 작업 약정에서 보증 채무액의 50%를 면제할 경우 나머지 50%의 보증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함에 따라 보증 채무의 이행으로 합계 531억여 원을 대의변제하였으나 해당 계열사에 대하여 진행된 회사정리 절차에서 대의변제를 취득한 구상채권을 전액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서 더 이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대의변제의 금이 전액 손실로 남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의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 2014년 4월 10일 선고 2013도 20117 판결입니다.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A건설 회사가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로부터 아파트와 호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시행사로부터 그 아파트와 호텔을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자 시행사가 그 분양대금으로 A건설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A건설회사가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구법인세법 시행령 88조 1항 2호, 9호를 적용하여 원고가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회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A건설회사에 이익 분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 2020년 12월 10일 선고 2017도 35165 판결은 원고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가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매수 의무가 없는 원고가 대표이사 대신 위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행위를 구법인세법 시행령 88조 1항 1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9호 소정의 이익 분여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원고와 이 사건 주식 발행 회사의 관계, 이 사건 거래 전후로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 회사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차익 등을 기대하고 이 사건 주식을 주당 23,518원에 매수한 이 사건 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를 통한 거래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8년 3월 15일 선고 2017도 63887 판결은 갑회사 을관광개발공사 병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카지노업 등을 영위하는 갑회사가 병지방자치단체에 150억 원의 기부금을 지급하였고 병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그대로 을관광개발공사에게 운영자금으로 지원한 후에 갑회사는 이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송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갑회사가 특수관계인인 을관광개발공사에 제3자인 병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우회지원을 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해서 이 기부금 전액을 송금 불산입하고 갑회사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 기부금은 송금 산입이 허용되는 법정 기부금에 해당하고 갑회사의 기부 행위와 병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 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대상 판결의 의의입니다. 대상 판결은 특수관계 없는 자를 통한 거래에 법인세법 시행령 88조 1항 9호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긍정한 사례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당시 매수인인 소의 사가 원고 보유 주식만 매수하는 경우와 이 사건 이사들 보유 주식까지 매수하는 경우에 매수 가격의 차이를 두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심리해서 어느 경우이든 매수 가격에 차이를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제3자를 포함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실질 과세 원칙에 따른 추징에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